요즘에 그 드라마 핫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예. 아유 과거 이야기니. 아유. 여러분 여왕의 신봉님께서 보급형 스카이캐슬 대구 수성구에서 학창 시설을 보낸 스카이 의대 아저씨 입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 대구 출신이에요? 네, 저 대구 출신입니다. 아 여기도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아 대구 소성구. 네, 저희도 자부심이 있으나 어마어마한 하지만 곳입니다. 짭은 어쩔 수 없죠. 아 제 대학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네. 그 학원 이름이 압구정식 학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거 봐라 짭은 어쩔 수 없다. 부정식. 자 여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아 네. 제가 03학번 04학번이에요. 제가 재수를 해서 04학번에 들어갔고 네. 저는 03학번에 이제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스카이캐슬 너무 핫해가지고 제가 보지는 못하고 좀 기사와 짤로만 보고 있는데 나름 설득력은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뭐냐 하면 왜 서울대 의대에 목숨을 걸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대 의대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층이에요. 의사잖아요. 의사는 자본가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때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이제 입시 생활 하던 거 중에 대구의 나름 재벌 2세 3세들도 저희 같은 학원 팀이었어요. 학원 팀이었는데 걔들은 의대를 왜 가? 공부를 잘해도 의대 안 가요. 다 경영대 가지. 경영대 가거나 문과 쪽으로 가지 의대를 갈 필요가 없는데 와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저거 난리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게 거기 졸업해봐야 빡센데 인생. 아니 저기 졸업해봐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일 안 할 수 있는데 왜 서울대 의대에 저렇게 목숨을 거냐? 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저도 어릴 때 목표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중학교 때부터 트레이닝 당하던 사람이었죠.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입시 컨설턴트랑 뭐 학원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20년 전,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쪽 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입시 컨설턴트. 네, 저는 지금 고등학교 동창보다 같은 입시 컨설턴트 출신인 친구들이 더 친해요. 아직도 더 친하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예 최상위권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컨설턴트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한 의대 가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의대를 가냐? 그거는 저는 거의 그때 저희 때는 거의 그 사람의 능력이 없고 왜냐하면 본인의 영역으로 가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때는 정시가 반 이상이었고 그렇죠. 수시가 조금 있는 형태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수시가 처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시가 요강 중에 특허가 있거나 외국 논문이 있거나 그러면 입학시켜주는 전형이 그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컨설턴트도 몰랐죠. 제일 신체의 꿀을 빤 몇몇 세대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컨설턴트들의 원형이죠. 그게 원형이고 수시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국제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뭐 특허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서울대나 아니면 더 좋은 학교들 보내주는 그게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됐는데 저처럼 이제 수능 몰빵한 사람들을 보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왜냐하면 야 쟤는 서울대 의대 갈 애가 아닌데 갔잖아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어쩌겠습니까? 뭐 신체 꿀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지. 근데 요즘에는 이게 왜 논란이 되냐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수시의 비중도 줄어들고 학종이 요즘엔 거의 대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컨설턴트가 해줄 일이 많아요. 그렇죠.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저희 때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컨설턴트였냐면은 수시 면접 컨설팅이었어요. 대부분 그때는 서울대 맞아. 수시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맞춰주는 그까지가 컨설턴트의 임무였다면 지금은 내신도 맞춰주고 스펙도 맞춰주고 방과 후 활동도 스펙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죠. 네, 지금도 아는데 수시 비율이 지금 70%가 넘어서 77%?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도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좁아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정시 출신이거든요. 아예 그냥 수능 몰빵, 수능으로만 돌아던 세대였는데 근데 수능으로 몰빵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네, 옳지는 그렇죠. 않은데 근데 수능이 아예 의미가 없어지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성 평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점점 다른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개입 여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 평가라는 제도가 제가 이제 76년생이라 75년생부터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학력고사에서. 네네. 네. 근데 학력고사는 그냥 문제은행에서 긁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암기를 요하는. 근데 학력고사 세대들이에서 서울대 간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지고 수능으로 서울대 간 사람이 능력이 또 좋으냐? 아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아예 천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학종으로 하든 수시로 하든 뭘 하든 다 잘해요. 그쵸. 다 잘하는 최상위권 거기서는 새로운 학문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뭘 해도 다 잘할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밑에 그 바로 밑층은 그 하나로 인생이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해줄 건데? 그렇죠. 그 인생을 누가 결정을 해줄 거냐? 맞아요. 그래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면 옛날에는 전기 후기. 그래서 한번 시험을 같이 보고 그 성적으로 그 2번 접수를 받았어요. 네. 전기에 접수를 받는 대학이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뒤에 그러니까 전기에는 좀 이제 좋은 대학들 네. 뭐 일면 명문대들은 전기에 다 있고 후기에는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성균관대 출신인데 성대가 후기 원탑. 그래서 연고대 여기 떨어지면 이제 성대가 네. 그러니까 연고대요? 고연대 고연대 아니고? 서고연대 안 되면 이제 후기에서 성대를 들어갔었던 뭐 이런 그런 식의 입시 제도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날짜 뭐 가군 나군 뭐 이런 가나다. 식으로 네네. 제가 가나다예요. 제가 네. 그때였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나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명문대들은 또 한 군에 몰려 있어야 가군. 돼. 가군. 네, 왜냐면은 예. 떨어져 있으면 이제 자존심이 네. 상하기 때문에. 근데 나군 원탑이 서울대. 근데 약간 수능도 근데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쵸. 저랑 서울대 의대랑 한 문제 차이거든요. 그냥 아예 한 문제예요. 그냥 딱 한 문제. 아 근데 수능 100%였어요? 아니면 학생부 전혀 없이? 저는 고대는 그때 이제 내신은 기초 커트라인 같은 거였고 고대는 수능 몰빵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서울대도 1차는 수능으로 커트를 하고 2차에서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 그 면접선이랑 저랑 정말 그냥 2점짜리 한 문제.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다 그래요. 한 끗 차이로 그렇죠. 이렇게 벌어져.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내가 점수가 낮는 게 나오잖아. 내 딜량이 떨어졌잖아요. 미터기를 못 들었잖아. 그럼 나는 이해는 해. 근데 이게 미터기도 못 보고 떨어지는 사람들, 내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떨어졌냐, 그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때가 제일 좀 저희는 어떤 거였냐면 200점 만점이었고 그리고 수시라는 게 없고 그냥 뭐 농어청 전형, 특별 전형이 조금 있었고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 이렇게 해서 소수가 다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서 이제 이용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죠. 부자들은. 네. 이 구멍은 여전히 그때도 있었는데 네. 워낙에 비중이 적었고 다 정시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능으로만 보는 특차라는 게 있었고 본고사 가서 시험 보는 거. 대학들끼리 네. 변별력이 이걸로는 안 된다 해서 대학들끼리 이제 명문대들은 자기들이 있었죠. 문제를 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수능 40, 본고사 30, 내신 30. 내신이 한 30% 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본고사는 좀 난이도, 변별력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본고사에 대한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저는 이제 특차로 수능 몰빵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불만이 어쨌든 공정했기 때문에 이제 본고사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너무 조장한다. 그래서 이제 본고사가 결국은 나중에 또 폐지가 돼요. 예. 근데 그 대신에 뭐 논술 뭐 이런 쪽으로 어쨌든 변별력은 있어야 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참 저도 너무 답답한 게 요즘 교육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된다는 거를 다 이해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몸은 우리 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솔직한 걸. 벌써? 준비해야죠 이제. 벌써 준비해요? 준비해야죠. 몇 살인데? 지금 이제 26개월이에요. 뭐 26개월 벌써 입시를 준비를 해요. 입시가 아니고 네. 이제 이사 어디로 몇 년 차에 어디로 가겠다. 그다음에 어디에 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아이씨 임상을 할 걸. 이런 씨 내가 돈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미안하다. 뭐 이런 그런 건데 뭐 옮겨야죠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극성 같죠. 네. 극성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결혼부터 난 모르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죄 바로 그 죄죠. 저는 그렇게 치면 전 진짜 할 말 없어요. 왜 색시는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공부를 진짜 잘했는데 서울대를 노려볼 정도로 잘했는데 다른 학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후회하죠. 그래가지고 저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교육은 저는 아마 입도 뻥긋 못할 거예요.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게 그 나림이가 이번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오 벌써 그렇게 했구나. 네, 와이프랑 그런 거에 대한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죠. 교육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사는 동이 이제 신도림동이잖아요. 바로 옆이 목동이고, 강남 말고 강남권이 아닌 곳에서 가장 교육열이 센 곳이 목동이잖아요. 뭐 대치동 다음 목동이다. 뭐 목동 사는 사람들도 여기 목동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도림에서 목동으로 중학교쯤에 목동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집값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수를 막 줄여서라도 목동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목동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교육 엄청 따라갈 수 있냐? 목동의 학원 값하고 신도림 학원 가격이 아예 달라요.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목동에 가서 굳이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줌마들끼리의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오면 우리 애들 너무 안 시키는 것 같아. 다 그러지 뭐. 그래서 제가 막 대화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억지로 시켜봐야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책상에 앉아 있어봐야 돌아서만 까먹고 아무 의미 없다. 거기에 돈 쓰느니 뭔가 다른 쪽으로 효율이 있는 쪽으로 뭔가 좀 고민을 해보고 같이 뭐 해보자. 그러면 그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의가 좀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아줌마들 또 만나고 나면 리셋이에요. 저 그때 말씀드렸죠. 책 파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애기 검사를 해서 애기가 하위 99%래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밤에. 미쳐. 막 두근두근해요. 그러니까 진짜 애한테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그 통계가 뭐냐면 뭐 대학을 서열화 하는 거가 뭐 어쩌저쩌 하지만 중경 외시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경 외시까지가 전국 6점 몇 %예요. 그러면 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중경 외시까지 가기도 엄청 빡센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더 빡세는 거. 위에는 다 갈 거고 그렇죠. 아래는 막 사라질 건데 우리가 모수가 막 많을 때 이 퍼센트랑 이게 반에서 한 등만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한 등 떨어졌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뚝뚝뚝뚝 전국 단위에서 그렇죠. 막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중경 외식급에 만약에 나림이가 갈 실력이다라고 한다면 만족하겠느냐? 그건 만족이 좀 안 될 것 같다. 다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 인류대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 거지. 마음은 하버드를 가도 장학금을 못 받으면 짜증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니 그래서 그래도 네가 성대를 나왔으니 성대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 성대 정도는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거야. 성대를 갈 수 있는 확률과 못 갈 확률 어떻게 더 많은 것 같아. 못 갈 확률이 더 높은 게 맞는데 부모 마음은 그래도 아빠가 갔으니 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되게 막연한 확률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 어느 정도 저는 어떻게 되냐면 중3이면 승부 난다고 보거든요.
아 요즘은 그런 것 같아. 요즘뿐 아니라 그냥 한 중3에서 거의 나와요. 네. 중3 성적이 거의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거기서 상승해봐야 중3 때 안 되는데 갑자기 서울대를 간다 없어요. 그런 확률은 진짜 거의 제로에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쪽으로 특화된 것들을 좀 만들어주자. 네. 거기 대학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데 그렇죠. 거기를 안 나와도 훨씬 더 사회생활할 때 쓰임새가 많은 것들을 좀 가르치자. 그래서 좀 언어 쪽으로는 네. 저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나 뭐 일본어나 이런 것들은 좀 의사소통이 네. 좀 세게 될 수 있게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 수학을 좀 쉬고 있거든요. 네. 방학 때 네. 수학 쉬고 딴 거를 하자. 근데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 그래서 이상하죠. 이거 역시 학원을 보내야 돼. 강력한 동기와 훈육이. 아니 이미 지금 중학교를 한번 선행을 한번 가서 좀 쉬어도 된다. 제가 생각하는 선행은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행, 수학 선행 진짜 영어라는 건 영어는 선행이 없잖아요. 그쵸. 사실 언어니까. 근데 수학은 진짜 선행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저는 안 근데 해봐서. 저는 예전에 인생이 MMORPG라고 생각했어요. 네. 살아보니까 가챠 게임이에요. 인생은 가챠 게임이에요. 맞아. 진짜 맞아. 그냥 우리는 무한히 뽑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애기 뽑기는 뭐 그냥 가챠 2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뽑은 가챠니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일러가 그쵸. 이쁘니까 네. 잘 때 보면 얼마나 이뻐요. 맞아. 그리고 일러스트 보고 키우는 거예요, 계속 그냥.